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파장 및 경제 정치의 파장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실물 경제를 2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얼만큼 위축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첫 영상에서도 가장 두려운 것은 실물 경제, 전 세계의 실물 경제가 얼마나 많이 위축될 것인가. 핵폭탄 같은 위력을 발휘하고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고요. 또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번에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팩트 하나하나를 본다면, 첫째, 중국의 존재 가치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인식을 달리한다는 거죠. 지금은 혐오스러운 중국인 또는 비하하듯이 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게 한 달만 지속되면 중국이 얼마나 우리 실경제에 무섭게 또는 얼마나 깊이 파고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차이나 쇼크와 비슷할 정도로 실물 경제의 내관입니다. 핵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김치, 파, 마늘, 옷, 우리가 아는 마스크에 대한 원자재,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반도체, 모든 전 분야, 사업 분야에 중국을 거치지 않는 소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중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멈춰 쓴다면 전 세계도 멈춰 쓸 거예요. 과연 정치적 파장에서 첫 번째로 보면 국가 주석인 시진핑 주석에게 좋을 거냐, 트럼프에게 유리할 거냐. 이게 장기화된다면 결코 트럼프가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 제가 중국인 또 중국 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인들이 말한 말이 가장 와닿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가슴에 비수 같은 얘기인데요. 중국 없이 전 세계의 실물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먹을 거는 뭐 기본이고 입는 거, 뭐 쓰는 거 모든 것이 지금 중국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교역을 단절을 시킨다면 미국이나 전 세계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겁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것이 현실화 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극복돼야 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중국의 위력은 앞으로 실감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더 무섭냐면 모든 면에서 한국의 그 파장도 지금 이미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뭐 중국이나 전 세계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 세계 교역은 모두가 다 네트워크화되어 있습니다. 고리고리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요. 첫째는 이런 그 네트워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끊을 수 없는 만큼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쉬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는 이런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중국을 통해서 유럽, 미국, 전 세계가 다 문을 닫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비행기를 지금 전혀 입국을 못 시킬 정도로 우선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아야 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실물 경제에서는 정말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펑펑 쓰는 대한민국이 정말 잘 쓰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좀 더 절약을 하는 패턴으로 가야 이 실물 경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리스크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하게 지금 뭐죠? 그러니까 CJ에서 저희 그 김치를 받고 있거든요. 잔슨빌 구로 오닉스점에서. 근데 당장 중국에서 김치가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 배추를 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추 포장 용기나 이런 모든 것이 대부분 다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장 김치 하나를 받기 위해서도 중국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자동차의 부품이 지금 안 들어와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금 멈춰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삼성 공장 다 지금 많이 베트남으로 가 있지만 지금 거의 중단 위기 있고, 일반 소매점은 한국이 투자한 많은 백화점이나 기타 뭐 남대문 브랜드, 동대문 브랜드의 옷 브랜드들도 다 철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첫째는 절약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좀 더 인내하고 참아야 될 겁니다. 실물 경제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에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심리가 무너지면 1년이 간다는 거예요. 경제 심리학, 즉 위축에 대한 심리학,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경제를 더 짓누를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위축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요거는 상당히 그 생존 문제와 관련돼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은 산업 구조가 개편돼서 게임 같은 거 아니면 컨텐츠 사업, 문화 사업 정도에 많이 지금 발달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조 비중보다는 비제조 분야가 더 많거든요. 그럼으로써 혜택은 좀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오래 있고 그다음에 모임이 없으면 그런 그 게임 사업이나 기타 위생 사업, 지금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위기 속에 기회 있는 사업은 더 커질 텐데, 정말 한국은 불행 중 다행이지 않나. 그런 사업들이 좀 더 팽창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만이나 중국, 일본보다는 좀 더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탤런트를 잘 활용해서 좋은 문화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정치적 파장은 이제 엄청날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시진핑 중국 정부에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왜? 바이러스는 분명히 잡힐 겁니다. 또 약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극복은 되겠는데요. 저는 만약에 정치적 입장이라면 완 차이나를 꿈꾸는 시진핑에게는 위기이지만 좋은 기회일 겁니다. 왜?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뉴스에 뭐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에게 위로 근무하고 뭐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언론이 한국에서 나오는 거는 정말 조금 수준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왜? 김정은이 뭘 하든 아니면 뭐 돈을 조금 뭐 줬든 그런 좀 아주 하찮은 뉴스를 대문짝만하게 대한민국 뉴스에 보낸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차라리 실물 경제의 위축이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점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정치면에서도 오히려 더 이것이 국가 통치를 위해서 더 폭력적이라면 중국은 오히려 더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는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그 파워라는 것이 앞으로 더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멈춘다면 자생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거죠. 미국만 해도 다 먹고 입고 자고 모든 것이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아니면 농수산물을 하지 않으면 별로 오래 버티질 못할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힘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아무래도 1차 산업과 관련된, 2차 산업과 관련된
사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주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핵폭탄이고 이것이 경제적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정치적 파장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쪽에 유리할 것이냐. 대한민국은 정말 절약하는 패턴으로 가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좋은 재능이 있는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맞아서 몇 가지 사업은 잘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 조금 더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핵폭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